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BE:FIRST 정말 세계의 시선을 끌까? 일본이 K-팝에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면 뮤직비디오는 4일에 500만 재생을 넘어란 제목의 일본 문해춘추 기사를 살펴보고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과 비슷한 포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자신들도 제2의 BTS와 블랙핑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K-팝이 한참 유행할 때 애써 K-팝은 J-팝에서 나왔다. 아시아에선 J-팝이 더 인기가 있다. 일본은 일본 시장이 커서 우리는 애써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해오다 요즘은 그 발언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해외에서 통하지 않을까? 왜 K-팝을 이기지 못할까? 자신들이 전에 내뱉던 말들이 이젠 현실 자각으로 바뀌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아이돌 오디션을 방송했는데 일본에서 꽤 반향을 일으켰나 봅니다. 뮤직비디오가 4일 만에 500만이 넘었다고 1억 2천의 인구를 지닌 나라에서 몹시 흥분하고 있는 모양에서 재미있는 칼럼이 올라와 소개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The First의 최종 심사가 끝나고 데뷔 멤버가 결정됐다. 그룹 이름은 BE:FIRST.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사전 데뷔곡 Shining One은 4일에 500만회 이상이 재생되고 아이튠즈 등의 음악 전달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5일에는 TV 방송에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스타트는 호조 같다. The First는 아티스트 스카이하이가 세계에서 활약하는 보이그룹을 만들고 싶다라고 자기 부담으로 1억엔을 차출하고 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K-팝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댄스 보컬로 최고로 목표로 하고 싶은 젊은이는 한국에 간다는 흐름이 있다. 그것으로 좋은 일이지만 일본에서도 세계에서 활약하는 그룹이 나오면 그것은 음악의 다양성으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BE:FIRST 실제로 세계의 시선을 끌 수 있을지 보고 싶다. 우선 그 전 단계에서 왜 일본의 음악이 세계에 나가기 어려운가를 확인하자. K-팝의 세계적인 성공을 보고 있으면 일본의 음악 그룹도 세계를 노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누구나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K-팝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3위는 일본인이다. 그녀들의 활약을 보고 있으면 일본에도 젊은이들이 재능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현재 일본에서의 그룹이 해외에서 활약하지 않는 것일까? 한국은 국책으로 엔터테인먼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BTS 등의 댄스 앤 보컬 그룹의 융성이 있습니다. 수출용 상품으로 K-팝은 미국에서 팔리는 음악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미국의 트렌드에 맞는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은 댄스 음악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음악 소비국이며 거기를 차지하는 것은 세계를 제패. K-팝은 미국을 위한 음악을 만들어 성공한 것이지만 왜 일본에서는 그런 음악을 만들지 못하는가? 이 의문을 음악 관계자들에게 던지면 다 문화적 차이를 말한다. 일본인은 미완성을 좋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성도와 세련된 것보다 정감을 중시합니다. 그 이유를 다른 음악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노래방 문화와 댄스 문화의 차이입니다. 일본에서 팔리는 음악은 노래방에서 불려주고 싶어하는 곡입니다. 에그자일은 춤도 노래도 기술적으로 높은 그룹이지만 노래방에서 불려지는 곡도 많지요. 한편 미국에서 팔리는 것은 춤추고 싶어지는 곡입니다. 물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싶어지는 것은 정감 있는 노래인 것이다. 정감을 담아 노래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세련된 클럽에서 흐르는 곡은 세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음악 시장이 나름대로 규모가 크고 따라서 국내용 음악 상품을 만들면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팔려고 모험하기보다는 견실한 일본 국내용 음악을 만들고 있던 것이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K-팝의 융성을 보고 있으면 일본의 음악업계도 해외를 의식하고 싶어진다. 자니스의 스노우맨과 식스톤즈는 노래와 춤의 수준이 높은 멤버를 모아 K-팝과 서양을 인식하고 있다. 이 일본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스카이하이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히트하기 위해서는 완성도가 높은 댄스 음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문이 나온다. 현재 일본에도 댄스와 보컬로 완성된 높은 그룹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그룹은 왜 좀처럼 알려지지 않는 것일까? 브랜딩 및 프로모션의 문제이지요.
일본의 경우 댄스와 보컬 그룹 아이돌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퀄리티가 높아도 정통 아티스트로 인식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스카이하이시 소속 AAA는 노래도 댄스도 상당한 수준의 그룹이지만 일반적으로 혼성 아이돌 그룹이라는 인식은 이와 같이 완성도가 높은 음악을 제공하더라도 그다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실력파 그룹이 데뷔하고 완성도 높은 음악을 발표해도 울지 않는 날이 없었고 활동을 멈춰버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인 아티스트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 이번에 스카이하이가 새로운 그룹의 브랜딩 및 프로모션을 위해 선택한 것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다. 재능이 미숙한 젊은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사카라지카와 자니스 주니어도 데뷔 전부터 팬들은 탤런트를 응원하고 키워나가는 감각을 맛본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서 101 같은 지명도가 높은 프로도 한국판과 일본판에서는 개념이 달라진다. 이 프로그램의 총괄 프로듀서는 아에라 2021년 1월 11일 호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국 버전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일본 버전에서는 전혀 아마추어만을 모았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받는 것을 첫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일본의 독자적인 성장을 즐기는 문화가 존재한다. 스카이하이도 이 성장의 이야기를 보이는데 국리를 해나간다. 그리고 성장을 프로듀서 101은 리얼리티 쇼로 보여갔지만 더 퍼스트는 문서 프로그램 같았다. 돈을 들인 세트도 없고 TV로 친숙한 유명 연예인이 게스트로 나오지 않는다. 합숙 심사를 실시한 야마나카 코 유역의 숙박시설도 낡아서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더 퍼스트의 방송은 서류 심사 후 2차 심사에서 시작된다. 추미 세계대회 우승 경험자 프로듀서 101 재팬의 결승전에는 자니스 주니어와 경력이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 자작 랩을 선보이며 꿀피부의 중학생 모델을 하고 있다는 소년도 있었다. 노래도 댄스도 레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천부적인 미성을 과시하는 대학생, 다양한 참가자들이 쭉 늘어서 있다. 다양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참가자들은 단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보였다. 더 퍼스트는 TV방송에서 방송되었지만 아침 정보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층에게 젊고 성실한 젊은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지극히 마음을 매료시킨 것이었다. 따라서 마지막 회에는 통곡했다는 시청자도 많았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BTS를 보고 난 후 생각은 보이그룹의 세계에서 팔리기 위해서는 기획사의 능숙함, 본인들의 성격이나 캐릭터의 매력, 실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노래와 춤의 기술이 높이가 필요한데 그냥 잘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많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보이그룹은 전 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에게만 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하지만 이 기자의 말은 일부 전국을 찌르고 있어요. 자니츠와 AKB가 일본의 음악 문화를 뿌리부터 파괴해버렸다. 우선 기초 다지기가 중요한 것이다. 아직 데뷔한 초보가 갑자기 세계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 무대 등으로 경험을 쌓는 등 차분히 실력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니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기획사는 예로부터 압력, 유착, 손탁을 구사하고 다른 기획사의 노래하고 춤추는 라이벌이 될 것 같은 남성 그룹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왔기 때문이다. 덕분에 누구든지 재능, 열정 있는 젊은이들의 가능성이 지워진 것, 자니스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실력을 늘리는 환경을 갖추는 것은 최소한 가져가고 가뜩이나 자니스는 K-팝의 팬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팬 이탈을 막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올지 모른다. 업계의 분들도 자니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의 잠재력을 제대로 확장하고 공정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오디션을 보았다. 데뷔 전에 첫 방송 출연, 생방송. 실패하면 큰 비판을 받을 텐데 잘했어 라고 하다카 사장의 각오는 좋았네. 세계를 목표로 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랜만에 흥분하게 하는 그룹이라 재미있습니다. K-팝에서 팔리고 있는 그룹이라고 각각 팔리는 이유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말하면 역시 음악의 장점이구나. 외모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J-POP과 K-POP을 모두 보고 드는 생각이 섹시함의 차이일까? 일본은 조금 어린 느낌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섹시함은 세계에 지향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BTS를 보고 놀란 것이 데뷔곡 뮤직비디오의 완성도의 높이. 얼굴은 모두 아직 어린 듯한 곳에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은 신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데뷔까지 2년이었던 것 같다. 거기까지의 노력은 모두 피를 토하는 노력이었던 것 같아. 먼저 그룹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K-POP처럼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똑같으면 비교만 될 뿐이고. BTS의 최초가 완성도가 높았다 생각하지만 처음에 미국에 반입해도 팔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노력과 매력도 있지만 사무실의 수완과 SNS 시대를 잘 탄 새로운 결과인 것 같아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언제나 그렇듯 일본의 K-POP의 분석은 참 조잡하기만 합니다. 이유는 그냥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곡이 있어도 그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직도 K-POP이 국책이라는 이야기는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까지 알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헛발질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K-POP을 무시하며 자신들은 국내 시장만 노린다고 말만 주구장창 하던 일본이 왜 자꾸만 국제적인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